안녕하세요. 피부노화 연구와 임상치료를 함께 해온 피부과 전문의 한서진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피부를 만지며 배운 것,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 피부를 챙기며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께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늘 그렇듯 아주 작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선생님, 비싼 크림을 발라도 왜 늘 건조하고 왜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까요? 저는 그때마다 물그릇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이 담긴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뚜껑이 없으면 밤새 수분이 증발합니다. 피부도 똑같습니다. 표면에 뚜껑이 있어야 수분이 달아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바세린 플러스 한 가지의 법칙은 바로 그 뚜껑을 똑똑하게 올리는 기술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같은 스킨케어를 해도 피부가 유지되는 시간이 달라지고 잔주름이 자리 잡을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에센스도 바르고 앰플도 쓰는데 왜 티끌만한 변화도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좋은 성분을 얹은 뒤 그 수분과 활성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씌워야 합니다. 분자량이 가볍고 공기와 닿으면 쉽게 사라지는 수분은 특히 겨울철 히터바람 앞에서 더 빨리 도망칩니다. 그래서 저는 에센스나 수분 앰플을 바른 다음 1분 짧은 숨 고르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 아주 소량 쌀 한 톨만큼의 바셀린으로 얇게 밀봉합니다. 이 짧은 1분 플러스 쌀톨 습관으로 앰플의 체감력을 갑절 이상 끌어올린 사례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히알루론산 앰플 위에 바셀린을 얇게 덮어주었더니 한 달 만에 피부결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핵심은 모은 수분이 달아나지 않게 뚜껑을 덮는 것입니다. 저는 장비나 시술보다 습관을 더 믿습니다. 습관은 매일 피부의 방어막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 방어막을 깔끔하게 세우는 요령은 양이 아니라 두께입니다. 바셀린은 많이 바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듯한 얇음이 정답입니다. 쌀 한 톨만큼의 녹여 양 볼과 턱, 이마에 아주 얇은 필름을 펼치듯 올리고 주름이 깊은 팔자나 눈가에는 그보다 살짝만 더 얹어주면 충분합니다. 낮에는 먼지와 피지가 섞여 번들거릴 수 있으니 야간 루틴으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끈적임 없이 뚜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합의 과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고민이 다르니 바셀린 위에 무엇을 혹은 무엇 아래에 둘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는 수분 앰플 플러스 바셀린이 기본기입니다.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끌어당겨 스펀지처럼 잡아두면 바셀린은 그 위를 봉합해 증발을 붙잡아둡니다. 단, 앰플을 바르고 바로 덮지 말고 딱 1분만 기다려 표면에 끈적임이 잦아들도록 한 다음 쌀 한 톨만큼 덮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같은 병, 같은 양을 쓰면서 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주름과 탄력이 고민인데 레티놀만 바르면 따갑고 붉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티놀은 피부를 새로 갈아 끼우게 만드는 강력한 성분이라 초심자에게는 자극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저는 저녁에 레티놀을 바른 뒤 20-30분을 그냥 둡니다. 표면이 어느 정도 흡수되면 바셀린을 베일처럼 아주 얇게 얹습니다. 이 한 겹이 자극을 완충하고 보습막을 만들어 다음날 아침 당김없이 깔끔한 탄력을 남깁니다. 낮에는 쓰지 마세요. 레티놀은 햇빛에서 예민해지기 쉬우니 야간에만, 그리고 항상 선크림과 함께 루틴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칙칙한 톤과 잡티가 고민이라면 미백 에센스 위에 바셀린으로 잠금을 걸어줍니다. 미백 성분은 공기에 오래 노출될수록 활성이 떨어지기 쉬워서 밤에 바르고 5분 뒤 얇게 씌워주면 다음날 아침 거울에서 윤기막이 먼저 보이고 4주만 차분히 이어져도 톤이 탁해지던 오후 시간이 훨씬 늦춰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상처 연고나 처방 연고를 쓸 때도 바셀린은 조용히 빛을 냅니다. 연고가 쉽게 닦여나가거나 마찰로 지워지는 것을 막아주어 약효가 오래 머물게 합니다. 얇게, 아주 얇게,
그 얇음이 연고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결과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넷째, 손상 회복과 촉촉한 탄력감을 원할 때 달팽이 크림이나 재생크림 위에 얇게 코팅하면 밤사이 수분 저장고가 만들어집니다. 피부는 약간의 압박과 수분 보유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아침 촉촉함을 선물합니다. 중요한 건 과유불급입니다. 과하게 올리면 답답한 맛 남고 얇게 깔면 다음날 화장이 달라집니다. 이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차이입니다. 같은 제품, 다른 결과. 원인은 항상 양과 두께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피부에 같은 공식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지성, 여드름 성향의 피부는 이미 피지량이 많고 모공이 민감합니다. 이런 피부에 바셀린을 얼굴 전체에 두껍게 올리면 모공이 갑갑해져 트러블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성 피부에는 부분 밀봉을 권합니다. 볼과 입가처럼 건조가 느껴지는 곳에만 아주 소량, T존, 특히 코와 미간은 과감히 비워둡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올라온 자리에는 바셀린을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여드름 주변에 건조한 테두리에만 얇게 발라 유수분 균형을 지켜줍니다. 이 원칙을 지키신 뒤 오히려 트러블이 잠잠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분은 팔 안쪽이나 귓불 뒤에 콩알만큼 테스트하고 하룻밤 지켜본 뒤 얼굴로 넘어가세요. 드물지만 바세민 성분에도 민감 반응을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안전 확인 후 루틴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불필요한 붉어짐과 따가움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굴 밖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를 제일 잘 드러내는 부위는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료실에서 저는 늘 손과 목, 팔꿈치, 무릎, 그리고 귀 뒤를 함께 봅니다.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 씻기고 건조한 바람과 햇빛을 직격으로 맞습니다. 목은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어 금세 건조해지고 팔꿈치와 무릎은 마찰과 압박으로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거뭇해지기 쉽습니다. 귀 뒤와 귓볼은 크림이 잘 닿지 않아 탄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얼굴만 열심히 바르고 이 부위를 놓치면 멀리서 보는 인상은 여전히 그 나이에 머뭅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 루틴에 한 스푼만 더합니다. 손에 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그 위를 바세린으로 봉합한 뒤 면장갑을 끼고 자는 것. 단 일주일만 해보셔도 손이 바뀌는 걸 느끼실 겁니다. 팔꿈치와 무릎은 샤워 직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얇게 코팅하고 목은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쓰다듬듯 올려주세요. 귀 뒤와 귓볼에도 살짝. 이 작은 습관을 통해 전체 인상이 환해지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변화의 속도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매일 밤 3분, 4주면 건조가 먼저 잠잠해지고 12주는 잔주름과 탄력에서 눈에 끼는 변곡점이 옵니다. 꾸준함은 언제나 결과를 데려옵니다. 실제로 한쪽 손에만 바세린을 발라보라는 작은 실험을 드리면 한 달 뒤 대부분의 분들이 깜짝 놀라며 다시 오십니다. 한쪽은 매끈한 윤기와 탄력감이 도드라지고 다른 쪽은 여전히 푸석합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비싼 성분이 아니라 꾸준함과 뚜껑의 두께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체적으로 밤에는 뭘 어떤 순서로 어느 정도로 바르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야간 밀봉 루틴을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해 피부 온도를 안정시키고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 물기만 살짝 남겨둡니다. 평소 쓰는 에센스나 세럼을 바른 뒤 1, 2분 숨을 고르며 흡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쌀톨만큼의 바세린을 손끝 열로 녹여서 얼굴 전체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얇게 펴줍니다. 주름이 깊은 곳에는 끝에 남은 잔량으로 한 번만 더 스치듯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손, 목, 팔꿈치, 귀 뒤를 순서대로 툭툭 챙겨주고 불을 끕니다. 이 전 과정을 3분 안에 끝낼 수 있어야 좋은 루틴입니다. 간단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원리와 방법이라면 이제는 희망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을 가장 아쉬운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피부에게는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같은 거울 앞에서 해보길 잘했다는 미소를 짓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피부 관리는 예뻐지기 위한 일이기 전에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이니까요. 오늘 밤 단 3분의 뚜껑 연습으로 그 방어막을 단단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바세린은 도구이고 주인공은 여러분의 꾸준함입니다. 같은 도구가 어떤 손에서는 기적을 만들고 어떤 손에서는 불편을 만듭니다. 지성이라면 덜 바르고 건성이라면 한 톨을 반 톨 더해도 됩니다. 여드름에는 직접 올리지 말고 주변만. 민감하다면 패치 테스트부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실수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혹시 연고를 쓰고 계시다면 얇은 밀봉으로 약효를 오래 지켜주세요. 의사인 제 동료들조차 그 차이에 놀랍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1부를 마칩니다. 2부에서는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12주 동안 어느 주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루틴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리고 70대, 80대 피부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함정을 어떻게 피해갈지 아주 구체적인 주차별, 상황별 가이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과 친구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사소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지식은 당신의 클릭으로 누군가의 밤을 바꿉니다. 다시 한서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별 변화를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76세 여성 환자분의 야간 밀봉 루틴을 시작했을 때 첫 주는 당김의 해소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아침에 세안할 때 거칠던 표면이 부드러워지고 오후가 되어도 입가에 각질이 들뜨지 않으니 화장이 덜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2주 차에는 초미세 주름의 음영이 옅어집니다. 주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빛이 부드럽게 반사되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줄어듭니다. 4주가 지나면 손으로 만졌을 때 탄력이 반톤 올라갑니다. 눌렀다가 손을 떼면 물방울 튕기듯 미세하게 되돌아오는 느낌? 그게 바로 수분과 유분의 균형이 맞춰졌다는 신호입니다. 8주가 되면 목과 손의 차이가 극적으로 벌어집니다. 손팩과 면장갑 루틴을 병행한 분들은 손등의 잔주름이 실금해서 연필 스케치 정도로 옅어지고 건조로 깨지던 큐티클이 차분해집니다. 12주, 우리는 드디어 사진에서 큰 차이를 봅니다. 정면뿐 아니라 사선과 측면에서 팔자 라인의 음영이 완만해지고 윤곽이 촉촉하게 살아납니다. 22주의 변화를 실제로 경험한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매일 밤 순서 그대로 양을 지키며 했다는 것입니다. 상황별 조정 팁도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히터가 켜진 실내에서는 앰플하기, 1분 대기, 다세린하기의 기본을 더 엄격하게 지키세요. 건조 공기가 강할수록 뚜껑의 필요성은 커집니다. 반대로 장마철과 여름밤, 습도가 높을 때는 얼굴 전체 밀봉 대신 볼과 입가 위주로 부분 밀봉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성 피부는 특히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T존은 비워두고 U존만 얇게, 여드름이 올라온 날은 그 주변 테두리에만 살짝, 이렇게만 해도 트러블의 기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서 많이 놓치는 함정도 짚어봅니다. 첫째, 두껍게 발라야 보습이 된다는 오해입니다.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답답함 때문에 루틴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습관은 가벼워야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쌀톨만큼 보이지 않는 얇음을 주문합니다. 둘째, 얼굴만 관리의 함정입니다. 데콜테 라인과 손등, 팔꿈치와 무릎, 귀 뒤까지 한 번에 챙기는 분들이 인성 전체를 젊게 유지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피드백은 요즘은 반바지를 입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피부는 여러분의 자신감을 바꿉니다. 셋째, 민감해도 일단 얼굴에 라는 무모함입니다. 팔 안쪽이나 귓불 뒤에 간단한 패치 테스트는 하루를 아끼고 한 달을 지켜줍니다.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지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연고를 병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발성 셉진이나 국소 피부용으로 연고를 바르는 날, 바세린은 조용한 동반자가 됩니다. 연고 위를 얇게 봉합하면 옷깃에 문질러 닦이는 일을 줄이고 자는 동안 유효성분이 제자리에서 일을 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같은 연고라도 이렇게 쓰면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동료 의사들이 깜짝 놀라곤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얇게, 아주 얇게가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바로 시작 체크리스트를 제 목소리로 복기해드리겠습니다.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수건은 문지르지 말고 톡톡. 에센스나 세럼은 평소처럼. 그리고 1에서 2분 숨 고르기. 쌀톨 바셀린으로 얇은 베일, 주름 부위는 흔적만 더하기. 손, 목, 팔꿈치, 귀 뒤까지 한 번에 스치듯 챙기기. 불 끄고 숙면. 이 간단한 순서가 내일의 피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성이라면 부분 밀봉, 여드름에는 회피 밀봉, 민감하다면 패치 테스트. 이 4가지 안전장치를 반드시 켜두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내용은 화려한 신기술이 아닙니다. 대신 누구나 오늘 밤 욕실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을 지금이어서 더 잘 된다로 바꾸셨으면 합니다. 6개월 후 손주가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라고 또는 거울 속 당심이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한쪽 손만 바르는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습관이 만들어지고 습관이 만들어지면 얼굴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친구, 동료에게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조한 밤을 바꾸고 누군가의 자신감을 되돌립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 한서진이었습니다. 오늘 밤 물그릇의 뚜껑을 덮듯 피부 위에 지혜로운 한 겹을 올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당신이 미소로 답해줄 겁니다.